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.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삶은 달걀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이렇게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계란도 조리 방법, 섭취 방법에 따라서 이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계란의 부적절한 섭취 그리고 조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, 날계란 먹기입니다. 우리 목을 풀기 위해서 계란에 막 젓가락 톡톡 쳐가지고 구멍 뚫어서 날계란 쪽쪽 빨아 드시는 모습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? 사실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이 날계란의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와 같은 이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실제로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약 2만 개의 계란 중 1개가 이 살모넬라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답니다. 이 살모넬라균은 매년 135만 명의 질병, 그리고 26,500명의 입원, 420명의 사망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영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식중독 사례 중 37%가 이 날계란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날계란을, 특히나 이 계란 껍질을 입에 대고 그대로 드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자, 살모넬라균의 경우 70도 이상의 물에서 3분 이상 노출되어야 파괴된다는 점 기억하셔서 좀 더 안전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겠죠? 식중독 외에도 영양학적으로도 날계란으로 드시는 것이 추천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. 최근 이 손발톱 건강 그리고 탈모 예방 혹은 치료를 위해서 이 비오틴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? 이 손발톱과 모발의 성장을 돕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. 이 날계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은 비오틴과 결합을 해서 이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. 비오틴 결핍증은 흔하지는 않아요. 그런데 이렇게 날달걀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다만 이 계란에 열을 가해 조리하게 되면 이 아비딘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익힌 계란은 비오틴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다음은 이 녹차, 홍차 그리고 감과 같이 탄닌 성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입니다. 이 홍차, 녹차, 감 속의 탄닌 성분은 폴리페놀 화합류의 하나로 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 흡수를 어렵게 합니다. 따라서 이 고단백 식품인 계란을 녹차, 홍차 등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이 계란의 소화를 느리게 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일반적으로 한두 잔 정도의 양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서 심한 경우 소화의 어려움으로 복통, 구토 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 가급적이면 계란은 물과 함께 먹는 게 가장 좋겠죠? 또 계란 섭취 자체에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요. 바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. 이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. 그러나 이 계란의 높은 단백질 함량이 오히려 해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. 바로 신장질환이 있거나 혹은 신장 기능이 매우 저하돼서 이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. 이런 분들에게는 고단백 식단이 오히려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고단백 식품은 계란 경우 하루 한두 개 이하로 드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간이 안 좋으신 분들,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 주의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?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. 이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이 건강한 사람이 계란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수치가 오히려 떨어졌다 혹은 계란을 섭취했더니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에 계란 섭취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.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계란에는 콜레스테롤 외에도 루테인, 지아잔틴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같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적당량의 계란 섭취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 환자분이시거나 콜레스테롤 처리하는 간의 기능이 많이 저하된 간질환 환자분들이시라면 이 달걀 속의 콜레스테롤로 인한 악영향이 더 클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계란이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계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계란 섭취를 피하셔야겠죠.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는 계란 흰자 속 오보트랜스페린과 같은 이 면역 단백질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란을 먹고 가렵거나 입술이 부어오르는 등의 이 알러지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계란의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자, 이런 경우는요, 계란 자체뿐만이 아니라 계란이 들어간 과자, 빵과 같은 식품들도 주의해서 피하셔야겠죠. 자, 오늘은 계란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, 그리고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. 오늘 더 건강하세요.